안녕하세요. 축지먹입니다. 맨유가 은배모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오피셜로 등번호 19번 맨유의 선수가 되었고요. 최종 밝혀진 이적료로는 6,500만 파운드에 600만 파운드 옵션, 총 7,100만 파운드, 우리 돈 1,325억입니다. 계약 내용은 5년 계약을 했고 1년의 연장 옵션이 있다고 하는데요. 은배모의 이적까지 걸린 시간이 44일이라고 합니다. 은배모 얘기가 나왔던 건 되게 초반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끌렸는지, 이런 은배모의 이적사가 오피셜까지의 뒷이야기까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쿠냐의 오피셜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쿠냐를 맨유가 이적 시장 시작하자마자 데려온 게 이 은배모 딜과도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스토리는 디애슬레틱 BBC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쿠냐가 6,250만 파운드, 우리 돈 1,167억으로 맨유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6,250만 파운드를 브렌트포드 보드진이 기준으로 삼게 된 거죠. 그리고 맨유가 저 정도로 쿠냐를 데려왔으니까 그러면 우리 선수 은배모랑 지금 맨유가 쿠냐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보니까 쿠냐는 36경기 17골 6어시, 그리고 리그 15골 6개의 도움. 근데 우리 은배모는 36경기 20골 8개의 도움, 리그는 20골 7개의 도움. 보니까 경기수 거의 비슷한데 공격 포인트는 우리가 훨씬 많네. 그런데 쿠냐는 99년 5월생이라 만 26살이거든요. 그리고 은배모는 99년 8월생. 그래서 아직 만 25살입니다. 또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은배모가 만으로 따지면 한 살 어린 거 맞잖아.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서 이제 쿠냐라는 선수가 오피셜로 영입된 금액에 조금 더 받아야겠다라는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쿠냐를 거래하는 가격이 이 이적사가의 무언가 시작 같은 부분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맨유가 본격적으로 은배모에게 접근합니다. 일단 첫 번째, 맨유의 1차 비드가 있었습니다. 이적료는 4,500만 파운드, 그리고 1,000만 파운드를 더해서 5,500만 파운드, 총액 1,026억의 계약을 제시했죠. 이건 사실 맨유도 물론 되면 좋겠지만 확실시하는 그런 비드는 아니었고, 원래 오프닝 비드는 금액 자체가 많이 높지 않다 보니까 맨유로서는 일단 한번 찔러보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결과는 당연히 실패로 돌아갔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맨유가 뭐 실패했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실패는 맨유의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유는 2차 비드를 하게 되는데요. 2차 비드의 금액은 5,500만 파운드에 750만 파운드 더해서 6,250만 파운드, 우리 돈 1,167억 규모의 비드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마테우스 쿠냐와 이적이 성사되었을 때 금액이죠. 총액 자체는 엄청 올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초기 보장액을 높여줌으로써 이제 맨유 입장에서도 나름 속이 알찬 그런 비드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맨유가 브렌트포드 관계자 측에서 뭐 몰래 새어나오는 정보, 이런 것들을 또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의 배경을 논의한 걸로 봤을 때는 맨유가 이 거래의 성사 확률을 꽤 높게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렌트포드는 이 금액도 거절했죠. 그리고 이제 현지 측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브렌트포드가 골대를 옮겼거나 맨유가 파악한 정보가 잘못됐거나. 어쨌든 명확한 원인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브렌트포드가 막상 제의를 받고 나니까 이 금액보다 더 욕심을 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맨유가 파악했던 그 금액의 수준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잠깐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브렌트포드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게 형성이 됐었냐? 브렌트포드는 뉴캐슬이나 토트넘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은배모라는 선수는 맨유만을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는 맨유, 구단은 뉴캐슬, 토트넘이었는데 이제 브렌트포드가 뉴캐슬이나 토트넘을 원했던 이유는 뭐냐? 이적료를 그 당시에는 맨유보다 더 많이 제시했다고 합니다. 뭐 구단 입장에서는 당연한 스탠스겠죠. 자신의 핵심 선수하고 또 같은 그런 선수를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선수가 어디로 가든 이제는 우리 선수가 아니게 될 테니까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래는 선수 오케이, 구단 오케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뉴캐슬이나 토트넘은 선수가 원했던 선택지는 아니었고요. 결국 이제 맨유만을 원하니까 브렌트포드가 이제 맨유에게 은배모
너네가 데려갈 때 연봉 더 깎아서 데려가고 그 다음에 이적료를 조금 더 줘.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떤 방식으로든 많은 돈을 받고 싶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가 맨유에게 역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맨유가 2차 비드 6,250만 파운드를 제시한 이후에 한동안 좀 잠잠하다 보니까 브렌트포드가 그 사이 기간에 7천만 파운드에다가 700만 파운드 더해서 7,700만 파운드짜리 계약을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 돈 1,437억입니다. 브렌트포드는 뭐 아이반 톤이라는 핵심 선수를 매각하기도 했고 또 윗사 같은 선수들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돈을 확보해야지 다음 시즌에도 자기들도 팀을 굴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7,700만 파운드를 또 제시하긴 했지만 뭐 8천만 파운드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베모를 되게 높게 평가했던 브렌트포드죠. 그런데 맨유는 이 정도 금액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래서 맨유는 이 금액은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래는 약간 교착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서로가 엄청난 왕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약 기간 2026년까지 은베모가 한 시즌 남은 상태였고 그리고 2027년까지 연장 옵션이 있긴 하지만 이제 은베모는 24-25 시즌 끝나고 이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는 좀 시간적으로 압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은베모를 이번에 팔아야겠다. 어떻게 보면 정식 계약 기간은 12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현금화를 하는 게 마지막 기회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맨유는 때로는 침묵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침묵이 때로는 이 상대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침묵으로 일관했던 기간이 한 3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영국 쪽 소식을 보기에는 그 내부적인 이야기들은 이적이 되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익 기간 동안에 좀 답답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 때문에 좀 이적이 지연됐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맨유로서는 두 번의 기준 같은 날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데드라인 같은 날이죠. 첫 번째는 7월 7일 맨유의 프리시즌 첫날입니다. 이 역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죠. 이번을 1번 기준으로 삼고 또 7월 14일 그때 이제 은베모가 브렌트포드 훈련에 복귀를 한 영상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또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우리도 이적 시장에서 해나가야 될 과제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은베모한테 집중하는 거는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두 번의 기준 같은 날짜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은베모가 알고 보니까 브렌트포드 안에서는 또 동료들과는 다른 훈련 방식을 가져갔다고 해요. 이제 원래 브렌트포드 선수들, 그러니까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선수들은 야외에서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은베모는 야외가 아닌 체육관에서 실내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관계자에게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은베모라는 선수가 그래도 끝까지 구단의 선은 지킨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도 왜 나 이적 안 시켜줘. 나 그냥 훈련 안 갈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은베모는 훈련에 참여는 하되 그러니까 브렌트포드의 분위기는 해치지 않되 자신의 의사는 명확히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은베모라는 선수가 좀 현명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쨌든 맨유에게는 이런 두 번의 기준 같은 날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래를 담당하고 있던 맨유의 테크니컬 디렉터 윌콕스, 그리고 맨유의 최고 경영자, 즉 CEO 오마르 베라다, 이런 사람들이 업무 논의차 아이슬란드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에 모여서 또 구단 주인 레클리프한테 저희 이 정도 이적료로 제시할 건데 이거 오케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고 레클리프가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슬란드가 약간 도원결의 같은 장소가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정했던 금액이 6,500만 파운드에 500만 파운드 추가한 총액 7천만 파운드짜리 계약입니다. 그래서 맨유는 이 금액을 가지고 브렌트포드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브렌트포드가 제안했던 7,700만 파운드보다는 낮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 밖에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정보들이 이렇게 밝혀지고 나니까 생각보다 맨유 보드진은 브렌트포드가 원했던 것보다는 깎아서 계약을 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구단 간의 협상 끝에 맨유는 그래, 오케이, 100만 파운드 그 정도는 더 줄 수 있어 해서 이제 총액 7,100만 파운드, 우리 돈 1,326억의 계약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유도 당장의 급진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금액을 어떻게 하면 좀 부담 덜하게 낼 수 있을까 해서 4년 분할을 제시했고, 요거는 브렌트포드 측에서 수용을 해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맨유가 4년 분할로 이 이적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씩 4번에 나누는 거 아니고 4년에 걸쳐서 내는 거는 그래도 보드진 입장에서는 저는 비교적 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결전의 날을 뒤로하고 은배모를 데려오게 됐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의 의견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런 앞뒤 사정까지 싹 알고 나서, 그러니까 저도 결과 보고 얘기하는 거긴 한데요, 이렇게 결과까지 봤을 때는 그래도 보드진의 침착성이 좀 빛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나버린 거, 그러니까 44일을 소모한 거는 아쉽긴 할 거예요. 약간은 이적시장 템포가 죽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전체 스토리를 보고 나니까 원하는 가격을 위해서는 좀 불가피했던 결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브렌트포드는 결국에는 더 큰 돈을 원했지만 맨유가 잘 정리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브렌트포드가 맨유한테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7,700만 파운드, 그리고 속마음으로는 8,000만 파운드까지 받아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 600만 파운드 저렴한 7,100만 파운드로 거래를 했고요. 4년 분할이라는 결과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드진 입장에서는 은배모를 데려왔으니까 이제는 이 영입이 성공하는 건 은배모라는 선수 본인과 감독에게 턴이 넘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모림의 진정한 시험 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모림이 지난 시즌 전반기 중에 부임을 했고, 그때부터 아모림 축구의 기본 틀을 다져서 어쨌든 시즌 마무리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시행착오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시간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모림 아래서 이적 시장에서 빅사이닝 2개나 있었습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맨유가 시즌 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적 시장을 잘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선수 지원까지 된 상황에서 아모림이 지난 시즌 15위 했던 게 실력 부족인지 내지는 그냥 적응 문제였던 건지 파악을 할 수 있는 시즌이 25-26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아직 멤버가 완벽한 건 아니죠. 너무 당연한 소리겠지만 완벽했다면 지난 시즌 그렇게 안 좋은 성적은 거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건 오케이. 하지만 지난 시즌보다는 무조건 상승이 필요하고요. 맨유라는 클럽에 가지고 있는 기대치나 클럽 규모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유럽 대항전을 나가는 걸 무조건 목표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스리 시스템이 실험이 아닌 증명을 할 타이밍이 다가온다고 말해도 무방하겠죠. 맨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지난 시즌 특히 골 결정력 부분에서 저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골 결정력에서 맨유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론상으로는 매우 강력합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지원을 받는 마테우스 쿠냐와 은배모, 이거 상상만 해도 아주 강력하고요. 과연 그렇게 상상한 대로 실제 공격력이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배모까지 합류한 맨유, 과연 맨유는 다음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